우리 자바 기초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급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저기서 빼놓은 게 예외 처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예외 처리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물론 걔는 이제 고급이 아니라 초중급에 해당하는데, 일부러 고급으로 좀 뺐고요. 여기도 안 적혀 있긴 한데, 예외 처리 한번 해볼 거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게, 스윙, GUI, 스레드, 인풋, 아웃풋, 소켓,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예외 처리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어드밴스로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할까 해요. 자, 여기 com.cosmo에 와서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패키지. 자, 어디서? com.cosmo에서. 자, 패키지. 자, 패키지는 어드밴스. 고급.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A로 시작할게요. 레슨이 아니라 A로. 여기 어드밴스에서 A로 자, 자바 클래스 A01 스윙입니다. 스윙. 자, 우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이 윈도우를 생성하는 친구가 스윙입니다. 스윙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그냥 이제 일반적인 유저가 컴퓨터라 그러면 다들 이제 클릭을 한다거나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화면을 클릭해서 유저한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준말인 GUI라고 불러요. GUI. 그 다음에 자, 요런 마우스가 없는 시절, 키보드만 있을 때는 커맨드, 우리가 글자로 탐색기를 보고 싶어, 그 다음에 글자로 문서를 편집하고, 전부 다 이제 키보드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커맨드 라인으로 유저한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정확하게 따지면 잡스에 의해서 나왔죠. 잡스가 이제 직원이 쓰고 있는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거 혁신적인데 하고 나오게 된 게 OXX라고 하는 운영체제, 애플에서 만든 운영체제죠. 최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운영체제는 또 애플에서 iOS라고 하는 모바일을 또 만들죠. 최초의 운영체제 이렇게. 그 다음에 iOS. 요거 자, OSX는 마우스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고요. 마우스.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은 뭘로? 터치로. 손가락 터치로 구현을 했죠. 자, 이걸 따라서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자, 왜 윈도우인 거예요? 이 윈도우를 제공한다고요. 이 윈도우. 이게 윈도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윈도우의 뜻이 모르는데 창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윈도우인 거예요. 이 윈도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껐다가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인터페이스가 이 두 개가 똑같아. 애플도 똑같고 윈도우도 똑같아. 이유가 뭐예요? 윈도우에서 애플을 따라 뺏겼기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애플에 있던 직원들이 잡스가 하도 괴롭히니까 폰트 이거 뭐야, 그쵸? 나 폰트 같은 거 신경 쓸 개발자가 아닌데 하고 괴롭히니까 나가서 윈도우에 붙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리고 올리고 끄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유사한 거는 여러분들 그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개화라는 거 아세요? 개화? 이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개라는 것, 그렇죠? 개,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개죠, 그렇죠? 그 친구들은 가재가 개처럼 구는 게 있어요. 그게 개화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서로 이제 비슷하게 서로 닮아가요. 그래서 윈도우랑 애플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유사하게 계속 가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좀 뒤처지다가 윈도우가 새로운 걸 개발하면 애플은 또 따라서 하고 윈도우도 애플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유사하게 따라가는 게 있다. 자, 여기 지금 iOS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애플이 잡스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대박을 쳤죠. 근데 누가 따라했어요? 이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아니라 이번엔 누가 했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따라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나온 초기 버전 개발자였어서 그때도 얘기 들었지만 아는데 굉장히 좋았겠어요. 왜? iOS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자체적으로 괜찮은 뭐 터치나 또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만드니까 애플이 그걸 또 따라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해져요. 계속.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처럼 닮아간다고. 자,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유사해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내가 iOS, 그러니까 OSX라고 하는 그 애플의 운영체제에 요 윈도우 어플을 개발하려면 요 언어를 따로 배워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는 어플을 배우려면 C#인가? 라는 걸 배워야 되고 C++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우리 컬렉션즈처럼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배워야 되고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해방시켜준 독립자가 자바예요. 자바가 나만 하면 애플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할게. 그게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클래스가 뭐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AWT 클래스가 패키지가 있어요. 프레임은 new frame. 자, 우리가 이 패키지를 AWT 패키지라 불러요. 자, 이 프레임을 우리가 생성만 하면 윈도우에서도 뜨고 그다음에 OSX에서도 뜨고 둘 다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예요. 모바일은 제외. 자, 모바일은 다 제외예요. 모바일은 이제 예로 든 거고. 자, 한번 띄워볼게요. F. 자, 이거 만들었다고 화면에 뚝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플이 켜졌다고 이게 화면에 뜨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내리면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이걸 화면에 띄워야 돼요. 자, 띄우는 명령어가 bounce예요. bounce. 근데 지금 현재 set bounce인가요? set bounce네요. 그렇죠? 자, set bounce를 하고 위치를 정해야 돼요. 위치는 여기가 0이에요. 0,0. 그 X축으로 여기가 총 끝이 1080이에요. 1080. 선생님 저는
1080보다 작아요. 해상도가 작은 거죠. 자, 제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0부터 1080일 수도 있고 0부터 1000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해상도를 보셔야 되겠죠. 제가 요 끝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 1000쯤 하고 1000쯤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0으로 하고 크기를 한 900, 그 다음에 높이를 한 3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 1000쯤에서 900 정도 크기의 윈도우가 이렇게 뜰 거예요. 높이는 300 정도. 자, 근데 이제 화면에 보여지겠다라고 해야 돼요. 화면에. 그래서 비저블이라고 하는 set visible true. 자, 화면에 뜨겠다 이렇게 써주고 실행하면 윈도우가 실행이 돼요. 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이제 더블 모니터라서 오른쪽이 주 모니터라 오른쪽이 저 모니터라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000 끄고 자,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뭐예요? 윈도우가 아니라 OS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윈도우죠?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플랫폼의 독립적인 윈도우를 구현시켜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바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물론 이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되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유명해진 이유예요. 유명해진 이유. 자,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그 글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윈도우가 자기가 이 컴퓨터의 세상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애플이랑 나눠 먹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야, 이거 플랫폼이 독립적이게 하면 개발자들이 다 애플 것도 되고 윈도우 것도 되게 만들면 이게 애플이 계속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어떻게 했냐면 선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자바를 사서 윈도우에만 동작하는 자바 코드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독립적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선사에서 나중에 독립을 해요. 아, 이거 윈도우가 우리는 지금 자유를 주고 싶었어, 개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한 코드만 쓰면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윈도우가 자기만 동작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윈도우만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한 코드들을 자꾸 추가해서 자바를 괴롭힌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자바가 이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알면 이걸 좀 기억하기 좋을까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윈도우를 자꾸 욕하는 건 아니고 더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만 아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이라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이 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라서 이 친구를 기본으로 새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J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스윙 패키지라 불러요. 자, 스윙 패키지가 왜 나왔냐면 프레임이 너무 오래돼서 일관성이 부족해졌대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거죠. 자바 1.2 버전, 꽤 오래된 버전이에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발표한 게 있어요. FX였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러면 확인 좀 해볼게요.
자바 FX. 자바 FX. 이 친구는 자바 6 버전에서부터 나왔고요. 스윙의 후속작이에요. 자, 이 친구는 HTML 같은 스타일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좀 비주류에 해당해요. 비주류에 해당하는데 쓸 사람은 쓰니까 기억하고 계시라고. 자바 FX. 지금 자바는 크게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AWT, 그 다음에 스윙, FX.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친구.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J만 붙이면 돼요. J. 자, J. 자, 여기다 어떻게 임포트 하셔야 돼요. 클래스 가져오기. 여기다 어떻게 J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법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더라. 자, 실행해보면 껐다가 실행해보면 요게 J프레임이에요. 네,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끌려면 이제 꼭 네모 버튼 부르시고 자, 프레임을 가지고 J프레임을 구현했다는 말을 지나가듯이 했어요. 자, 프레임을 가지고 J프레임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고급 개발자가 되었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안 들어가 봐도 여기 보면 J프레임은 누구로? 프레임을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보완하기 위해서 J프레임을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야, 벌써 고급 개발자가 되었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J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개념을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자, 컨테이너와 컴포넌트의 관계에 대해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스윙에는 컨테이너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고 컴포넌트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때 컨테이너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 운송할 때 컨테이너를 싣고 배를 운송하죠. 컨테이너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건이 엄청 담겨 있죠. 그때 그 물건이 컴포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컨테이너는 컴포넌트를 포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자,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컨테이너 클래스는 컴포넌트를 포함하기 위해 존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이 윈도우라고 했으니까 이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컨테이너는 누구일까요? 자, 이 커다란 윈도우 창은 컨테이너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메뉴로 보이는 제가 파란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 친구들 또는 여기 보이는 세모 버튼 자, 이 친구들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가 컨테이너는 뭐다? 이 컴포넌트를 포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친구 이 정렬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 불러요. 컨테이너는 어떤 걸로?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컴포넌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한글로 쓸까요? 자, 컨테이너에는 레이아웃 매니저 친구가 있는데 자, 이 레이아웃 매니저는 영어로 말 그대로 레이아웃이에요. 위치를 지정한다. 이게 레이아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컴포넌트의 위치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과 컨테이너와 컴포넌트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적어 드릴 수 있는데 자, 적지 말고 자, 우리가 저기 도표로 자, 도표로 그 다음에 구현되어 있는 걸로 좀 볼까 해요. 알고 만드는 게 좋으니까. 자, 구글 하나 열어보고 여기서 이제 스윙 이렇게 쳐볼게요. 그냥 스윙 자바 스윙 하든가 자바 스윙. 그리고 여기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뜰 거예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도표. 자, 도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도표가 아니네? 자, 그림이었어. 자, 뒤로 가서. 자,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자, 요거. 자, 지금 보면 컴포넌트 종류가 뜨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없이 컴포넌트. 자, 보면 이제 이미지를 아이콘으로 하는 이미지 아이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지 아이콘. 그냥 버튼. 자,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라벨은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글씨가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를 이미지 J 라벨. 자, 왼쪽에 보면 여기 자, 제가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자, 요게 글자가 써져 있는 이거를 우리가 라벨로 구현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이 친구 있죠? 아이고. 갑자기 종료됐네. 자, 이 친구는 껐다가 켜야 돼. 지금 뭐가 하나가 같이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미지 아이콘. 이 친구가 여기 지금 요 아이콘 있죠? 이미지. 요게 지금 이미지 아이콘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라벨은 여기 글자가 있는 거.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버튼이죠. 버튼. 이렇게 버튼.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패스워드 필드.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여기에 뭘 글자를 쓰면 다 이렇게 별로 나오는 거. 여기 패스워드 필드. 내가 아이디를 쓸 때 그냥 아이디가 표시가 되죠? 자, 이게 텍스트. 이렇게. 자, 이거 말고도 또 있네요. 라디오 버튼도 있고, 라디오 버튼은 뭐예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체크박스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체크박스. 리스트는 뭐예요? 리스트 점이 이렇게 있어서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오는 거.
다음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콤포 박스는 뭐예요? 열리는 거. 텍스트 에어리어는 뭐예요? 글자를 쓰는데 여러 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 줄 쓸 수 있는 거.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 둘 다 이런 거가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컴포넌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양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화면에 구현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거죠.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보고 싶은데 컨테이너 여기 밑에 있으려나? 지금 컴포넌트밖에 안 보이네요. 자, 요걸 보고 싶거든요, 저는. 요거를. 요게 딱 좋은데. 이 친구도 괜찮긴 한데. 자, 스윙 컨테이너라고 한번 해볼까요? 컨테이너. 요 그림 마음에 든다. 요 그림. 자, 요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지만 열고. 자, 지금 보면 뭐든지 다 오브젝트가 제일 위에 있어요. 오브젝트가 메뉴에 있고. 자, 처음에 구현되어 있는 이 친구는 컴포넌트네요. 그렇죠? 컴포넌트.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요 컨테이너라고 보이는 이 친구. 자, 이 친구. 자, 여기서 이제 윈도우라고 보이는 이 친구가 있는데 윈도우는 누구냐면 여기 보면 X 버튼이나 또는 큰 버튼, 작아지는 버튼, 최소화 버튼 있는 이 친구가 윈도우예요. 여기 왜 버튼이 X 줄이기 이렇게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제목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친구가 윈도우. 자, 윈도우는 누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안에 프레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요 패널이 중요해요. 자, 다이얼로그랑 프레임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 패널. 자, 이 패널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사장에 가면 판넬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판넬이 패널이에요. 판넬이 뭘 의미하죠? 넓은 판때기를 얘기해요. 이 넓은 판때기에 뭐래요? 이렇게 올려놓죠, 물건들을. 이게 판넬이에요. 패널. 자, 그럼 이 용도는 뭐냐? 이 프레임 안에 이렇게 파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컴포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자, 지금 그러면 이 화면에서 여기 화면은 좀 그렇다. 자, 이 화면에서 자, 이 친구는 판넬일까요? 프레임일까요? 자,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예요. 자, 프레임은 윈도우. 자, 이 친구는 판넬일까요? 컴포넌트일까요? 둘 중에 뭘까요? 컴포넌트가 이 안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판넬이에요. 판넬. 자,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구성이 있죠?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이 안에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 큰 거는 뭐예요? 판넬이에요. 판넬로 여기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판넬, 여기도 판넬, 여기도 판넬, 여기도 판넬. 자, 이런 식으로 판넬을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놔요. 자, 그때 쓰이는 게 요 패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 두 개는 뭐냐? 이 친구 두 개. 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윈도우를 얘기하고요. 자, 이 다이얼로그는 경고창. 우리가 띵 하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뜨는 경고창 있죠? 요게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윈도우, 이 친구는 경고창. 여기에 지금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잘라 넣는 것이 패널. 그렇죠? 패널이죠. 패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는 판넬 이렇게 하죠. 판넬.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다 뭐예요? 컨테이너를 부모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패널 없이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프레임에다가 패널을 넣어서 구성시켜서 이 패널에다가 라벨을 넣고 테이블을 넣고 테이블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 그죠? 테이블을 넣고 뭐 슬라이더를 넣을 수도 있고 메뉴를 넣을 수도 있고 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모두 다 컴포넌트로 돼 있지만 그 중에서 J 컴포넌트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자, 똑같게 해야 돼. 그러면 J 컴포넌트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돼서 J 라벨, J 리스트, J 테이블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자, 이 친구들이 컨테이너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는 알아야 될 게 뭐다? 프레임과 다이얼로그,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패널. 요 안에, 자, 얘는 윈도우니까 창에 이렇게 뜨는 거죠. X 버튼이 있는 거. 여기에 패널을 추가하고, 이 패널 안에 다시 누구를, 이 친구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스윙의 컴포넌트와 컨테이너예요. 컴포넌트와 컨테이너. 오케이. 여기 컴포넌트가 아까 본 것보다 더 많이 있죠? 더 아까보다 종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구글에 가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검색해 볼 거예요. 스윙 레이아웃 매니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이유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가 요 레이아웃 매니저 정리를 좀 잘 해놔서 이미지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명한 사이트가 튜토리얼 포인트도 괜찮은데 자바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안 뜨네. 자, 요거 튜토리얼 포인트 보죠, 뭐죠? 여기 튜토리얼 포인트에 스윙 레이아웃. 자, 여기 보면 보드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 플로우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드 백 레이아웃, 그리드 업 레이아웃, 스프링 레이아웃 이렇게 7종류가 있대요. 그죠? 7종류. 자, 그래서 지금 보드 레이아웃을 이렇게 쿡 눌러봤어요. 자, 보드 레이아웃. 이 보드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컨테이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정을 안 해도 다 보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쿡 눌러볼게요. 자, 쿡 눌러볼게요. 여기 사용법이고요. 이미지가 아마 아래쪽에 자, 이렇게 생긴 게 보드 레이아웃이에요. 자, 지금 보드 레이아웃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 좌우 센터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괴상한 모양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 만들면 위에 무언가를 메뉴처럼 두고 센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도 메뉴가 있죠? 아래쪽에 어떤 거 있어요? 푸터. 자, 그래서 기본 레이아웃은 뭐예요? border 레이아웃이에요. border 레이아웃. 자, border 레이아웃 말고 자, 다음 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거 누르니까 다시 되돌아 버렸네.
자, 카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 레이아웃. 자, 카드 레이아웃. 자, 짠. 자, 지금 보면 이 카드 레이아웃은 이 친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카드처럼 바뀌어요. 그게 카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예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 그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예정인 거예요. 카드 레이아웃. 쓰는 법도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쓰는 법도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자, 우리랑 해볼 건데 여기 있는 거 다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 법을 보고 있어요. 자, 뒤로 가기 해서 자,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플로우 레이아웃 한번 볼까요? 플로우 레이아웃. 지금 현재 이 플로우 레이아웃은 그냥 좌우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일 거예요. 좌우가 현재 OK랑 요거 뭐지? 캔슬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이 친구가 플로우 레이아웃일 거예요. 자, 넘어가 보고. 자,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보면 좋은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칸들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것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런 식으로 어떻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나눌 수 있는 게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요 행이 몇 개가 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자, 보면 코드를 볼게요. 자, 3,1 이렇게 돼 있죠? 3,1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3개를 하겠다. 3개를. 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짜셔야 돼요. 어떤 레이아웃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걸로 한번 와서 자, 우리 걸로 와서 자,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무슨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border 레이아웃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border 레이아웃은 위아래 좌우가 있어요. 센터, 위아래 좌우 센터. 자, 그래서 라벨을 만들어서 위쪽에다가 한번 붙여놓고 중간에도 한번 붙여넣어 볼까 해요. 자, 이 친구는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컴포넌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라벨이에요. 라벨은 어떤 용도다? 글자를 추가하는 컴포넌트. 자, 스윙은 라벨 앞에 다 J만 붙이면 돼요. 자, J, 라벨, L은 new, J 라벨. 자, 라벨은 편하게 할 때 바로 붙일 수 있어요. 오케이. 안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녕. 자, 라벨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 자, L2. 잘 가. 자, 우리가 컴포넌트의 컨테이너에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함수는 한글로 쓸게요. 자, 함수는 f.add 그렇죠? add 자, f.add add이에요. 자, 근데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하실 때 여기다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위치. 자, 위아래 자, 우리 아까 돌아가서 자, 여기 뒤로 가게 해서 볼더 레이아웃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볼더 레이아웃은 자, 쭉 내려서 볼게요. 자, 위를 north, 아래는 south, 그렇죠? 그다음에 center,
left, right일 거예요. and start인가? 자,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추가하고 싶으면 nurse, 중간에다 추가하고 싶으면 center, 아래에다 추가하시고 싶으면 sou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urse랑 cente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urse랑 center. 자, 근데 내가 nurse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border layout이라는 곳에서 border layout이라는 곳에서 자, nurse라고 하는 상수를 제공해요. 상수 정보죠. 바뀔 수 없는 정보.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데요. 자, nurse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냥 이렇게 상수를 써도 되고. 자, 그리고 내가 센터에다가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f.add L2라고 border layout에 center라고 하면 돼요. 여기 보면 문자열로 센터라고 해도 된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안녕이 위에 잘가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안녕 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글자가 중간 정렬을 안 해서 왼쪽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고 중간 정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메모장을 본다고요? 만든 거요? 안 떠요? 화면에? 혹시 마이너스 1000이라 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요? 중간이 아니라? 자, 마이너스 1000 따라하지 마시고요. 1000이라 하세요. 저만. 저 이제 모니터가, 주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이렇게 1000으로 하면 뜰 거예요. 껐다가 켜야 돼요. 네, 떴어요? 뜨죠.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인 친구들은 내가 이 친구를 최대화를 해놓으면 창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최대화 이렇게 해놓으면 자, 다른 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른 창? 이렇게. 그래서 다른 창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맨드하고 방향키, 컨트롤하고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를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쉬었다가 자,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 본 건데 자세하게 한번 하나씩 뜯어 볼게요. 5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